제주도와 경상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라도와 충청도, 경기 남부, 강원 남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4시 10분입니다. KBS 갈수록 태산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어제 중국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고 미국 증시가 연중 최대 낙폭으로 급락하자 환율 조작국 지정에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 증시도 별로 좋지 않죠. 현재 상황,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중국도 출혈이 심합니다. 둘 다 서로에 대한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수십 %까지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 이미 1년 가까이 됩니다. 그 유탄을 우리가 맡고 있고, 우리 수출 감소의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일본이 한국에게 경제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증시도 금융시장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봐야 할 건 지금의 불안한 분위기, 심리, 이런 게 아닙니다. 과연 트럼프가, 아베가 얼마나 자국의 손해를 감수하고 언제까지 이 전쟁을 벌여 나갈 것인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도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푸들이라는 아베도 덩달아 초조해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혹서기의 태양도 가을이 되면 저절로 수그러듭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좀 기다려보죠.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오늘의 경제 퀴즈입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없는 것을 판다는 이런 뜻의 주식 거래.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 예상될 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는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헤어스타일러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유튜브로도 생생하게 실시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 이슈 심화 토론. 우리 경제 핫 이슈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걸음 깊이 들어가 봅니다. 네, 어제부터 특별기획 다시 기본으로 이제 경제교육부터 시작하자는 주제로 일본 경제 도발로 드러난 한국 경제교육의 문제와 앞으로 대비해야 할 것들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은 망해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이 오히려 일본과 거꾸로 갈 좋은 기회다라는 역발상의 통찰을 나눠주셨던 분입니다. 가치투자의 대가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어제 방송 아주 반응이 뜨거웠고요. 유튜브 조회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댓글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 그 중에서 몇 가지 반응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봉구님 이 콩으로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존리 대표님의 책 읽고 주식 투자 시작했습니다. 손실 중이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뭐 조언 같은 거 해주실 거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한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보면 예. 어떤 수익률에 지나치게 민감하거든요. 단기적 수익률에 네,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그 간단하죠.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그 내가 자본가가 되는 길이고 그 내 노후 준비를 나 혼자 육체적으로 하는 거 힘들기 때문에 네. 내 자본이 일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 노후 준비를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죠. 네. 앞으로 내 육체가 다 했을 때 힘이 없을 때 내가 그동안 투자한 내 자본이 일을 한 거 가지고 내가 노후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 준비입니다. 당연히. 어제는 회사의 주인이 되는 길이고 오늘도 비슷한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투자라는 것은 결국 자본가가 되는 길이다. 그렇죠. 돈이 나를 돈을 위해서. 벌게 그러니까 나를 내가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지극히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방법은 뭐냐면 은퇴할 때까지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은퇴할 때까지 투자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예. 훌륭한 투자가는 누구보다 일찍 시작하고 누구보다 늦게 팔고 가능한 한 그 여유자금을 많이 만들어라. 그러니까 1, 2년 그렇죠. 주식 투자했는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그렇게 나하고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어저께 주식이 많이 폭락했잖아요. 음. 오늘도 좀 빠지고 했는데 네. 만약에 주식 투자를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좋은 바잉 오퍼튜니티라고 얘기를 하죠. 또 사야 될 시기다. 어차피 예. 나는 사야 되잖아요. 예. 어차피 사야 네, 되니까. 근데 내가 기왕이면 떨어졌을 때. 그렇죠. 60살 때 팔을 건데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큰 의미가 없는데 너무나 깊게 한국에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재테크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 재테크. 예, 그러니까 테크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주식을. 일종의 기술이다. 그렇죠. 근데 예. 사고 파는 기술이다. 네, 절대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어저께 오너십을 갖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펀더멘털이 좋으면. 예. 왜냐하면 회사는 계속 돈을 벌려고 노력할 거고 그렇죠. 그 돈을 벌려고 노력한 게 결국은 주가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근데 하게 될 것이기 예, 때문에. 근데 중간중간에 시장이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라든가 예.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고민이 많고 불안해지고. 또 불안하고 하니까 샀다 팔았다 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옛날에 그 삼성전자가 IMF 때 15,0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15,000원에서 17,000원 되면 좋아하고 예. 15,000원에 샀는데 12,000원이 되면 실망하고 예. 그게 너무나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게 테크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회사가 펀더멘털이 좋고 계속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면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어저께하고 오늘 떨어진 거는 너무 과도한 거예요. 너무 과도했다. 왜냐하면 네. 제가 몇 가지 어저께 몇 개 굉장히 심하게 빠진 주식들을 보니까 회사들은 실적이 되게 좋아요. 오히려 예. 올해도. 올해도 좋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막 10% 떨어진 거예요. 예. 그게 뭘로 설명하느냐?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불안하니까 판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게 항상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주식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면 결국 올라간다는 생각보다는 결국 망하는 거 아닌가?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단 아니,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팔 때는 그런 그 불안함이 있죠. 그렇죠. 근데 막 더 좋을 때는 또 한없이 좋을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런 그럴 때는 또 언론도 막 지금 사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 특히 식으로 이야기를 언론이 하거든요. 예. 특히 그런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과대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공포 본능을 굉장히 자극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죠. 예. 불안하다. 예. 일단 매도하고 뭐 안전자산으로 그렇죠. 회피해야 한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펀드 매니저로 오래 했지만 예. 그게 이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예. 나쁠 때도 있고 근데 항상 보는 거는 시장을 보지 말고 회사를 보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으면 예. 주가가 빠진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잠을 잘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생각하지 예. 않고 시장을 보고 그래프를 보면 한국 망할 것 같고 어저께하고 오늘 떨어지는 거 보면 한국이 끝난 것처럼 막 팔잖아요. 그렇죠. 절대 오늘 그런 일 코스피가 뭐 1917이니까요.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속으로 이제 세임을 해보는데 주식을 손실을 보고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그 판 손실액 플러스 그 다음에 수수료 플러스 안전자산으로 금을 샀다라고 하면 금에 대한 또 수수료 플러스 하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3번 나온다는 거죠. 그 마이너스를 복구할 만큼 금에서 그러면 오르느냐 안전자산에서 오르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이동했을 때 그 안전 자산은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일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거를 예. 이제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맞출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절대 그 훌륭한 투자가는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꾸준하게 일정 부분 여유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꾸준하게 여유 자금으로 그렇죠. 예,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스텔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네요. 개인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만큼의 정보도 돈도 없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정보 특히 돈은 각각 여유 자금이 다를 거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정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주식시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기관 투자가들이 정보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예. 그러니까 정보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요새 일본과의 그런 무역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뉴스에 나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고 팔고를 결정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게 훈련이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펀더멘털에 그 문제가 없으면 거기에 사고 팔고 하진 않거든요. 예. 그게 훈련이지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적어서 그런 게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이지 정보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절대로 스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습관이고 생각이죠. 방식입니까? 그렇죠. 예.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일본이 이렇게 무역 했을 때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정말 매출액이 줄어들 건지. 이게 이제 비판적 사고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무역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 그건 모르죠. 저는 그렇죠. 정치적인 아무도 이슈. 모르죠. 그렇지만 예. 내가 갖고 있는 회사의 펀더멘털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예.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미국이 사실상 부도가 난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예. 상황이었는데 한국 경제는 오히려 1분기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계속 플러스 성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그런 믿음하고 그다음에 그 철학이죠. 소신이죠. 어차피 예. 내가 이 주식 투자를 노후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이가 40이다. 그러면 20년 투자할 건데 그거를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졌을 때는 바잉 타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5336님은 회사 이익을 주주가 아닌 운영하는 사장 개인이 너무 착복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대리 문제 같은 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글쎄, 이건 대주주 지분이 뭐 적은데도 순환 네. 출자를 통해서 이제 관계사를 예, 쥐락펴락하는 한국의 행태가 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사적 편취라고 해서 이제 터널링이라는 이야기 네,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아들 딸들에게 그냥 슬쩍슬쩍 돈을 넘겨버린거나 지분 계열사 예. 쪽에다가 많은 이익을 주도록 그렇게 유도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예. 했는데요. 음. 지금은 이제 상당히 줄어들었고 이제 법이 점점 촘촘하게 됐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주식이 미국의 주식에 비해서 디스카운트로 거래되는 이유가 그렇죠. 그렇군요. 다 가격이 다 포함된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적 편취, 터널링 같은 안 좋은 습관 같은 거는 버려야 또 주식 시장이 그렇죠. 예. 제대로 융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KBS 콩을 통해서 김미용 님이 보내오신 질문 한 가지만 더 받을게요. 네네. 주식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이거 정말 알 수가 없는데 어디가 바닥인가요? 제가 이걸 알면 예.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큰 부자가 그렇죠. 됐을 겁니다. 가장 큰 부자가 예, 되겠죠. 그거는 그거를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걸 알려고 하는 것 예, 자체가 예.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식 투자는 그 목적이 노후 준비고 그다음에 어떻게 투자할 건가. 좋은 펀더멘털이 좋은 주식에 오랫동안 투자하면 된다는 그런 지극히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거죠. 결국은 네. 오른다. 오르죠. 전국적으로는 오른다. 오를 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무지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워런 버핏은
그래서 11살부터 투자한 거고요. 긴 시간을 투자를 해야 그렇죠. 결국은 오르니까. 누구보다 일찍 시작하고 누구보다 늦게 팔고 가능한 한 여유자금 많이 만들고 그거죠. 제가 그런 그 기사를 본 기억도 납니다. 과거에 바이코리아 펀드라고 네네네.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IMF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실을 뭐 50%, 60% 감소하고 다 팔았었는데 끝까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시나 봐요. 그렇죠. 그분들의 수익률이 수천 %가 그렇죠. 예, 났었더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7641님은 어제 이야기 듣고 9살 딸 아이 과외 끊고 놀이교육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사실 네. 사교육을 무조건 끊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사교육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김창덕님은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이나 주식을 저점에서 구입해서 진득하게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유태인이 발견한 복리효과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당연하죠. 제가 제 유튜브에도 올렸는데요. 예.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접 유튜브를 하시죠? 지금? 예, 합니다. 예. 존리 라이프스타일. 존리 라이프스타일. 예, 한국말로 예. 치시면 되고요. 예. 제가 그동안 계속 내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이 30년 동안 저렇게 꾸준하게 하향하는 경제 예. 겪은 이유가 금융 지식의 부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돈을 무조건 부동산에만 넣고 있고 예금에 넣기 때문에 그런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닫지 못했는데 유태인은 정반대거든요. 예. 유태인은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예. 바미스바라 그래서 가장 큰 행사를 해요. 예. 그래서 13살에 그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세 가지를 갖고 와요. 하나는 성경책을 갖고 와요. 예. 그래서 종교적인 거죠. 예. 두 번째로는 시계를 갖고 옵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알아라. 예. 세 번째로는 현금을 갖고 와요. 그래서 그게 모은 게 한 5천만 원도 있고 1억도 돼요. 그거 가지고 네가 투자를 해서 네가 경제적 독립을 얻어라 그런 의미죠. 성경, 시간, 돈. 네. 지금 존리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가치 투자 그 시간을 갖고 결국에는 오르니까 그렇죠. 꾸준하게 그런데 습관이나 사고 방식 또는 이 생각하는 패턴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것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사교육을 없애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종잣돈이거든요. 그 아이가 부자 될 수 있는 가장 큰 돈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한국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예. 사교육이라는 이상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아이가 부자 될 수 있는 찬스를 놓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어제 사교육은 무조건 마이너스다 그랬잖아요. 이제 네네, 100만 원 들어가면 그건 무조건 마이너스 네네, 100만 원이다. 네.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 못 하겠다. 아이한테 그 투자를 해서 아이가 나중에 돈을 잘 벌게 되면 그게 우리 부모들의 낙 아니겠느냐. 뭐 이런 그거는 말씀도 물론이죠. 하시는데. 근데 예. 확률적으로 봤을 때 예. ROI라 그러잖아요. 예.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그 봤을 때 그것도 따져야 됩니까? 따져야 되죠. 아이들 교육시킬 당연하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사교육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써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데 취직하면 우리 아이가 부자 될 확률이 얼마큼 될 거라고 보세요. 0%입니다. 이것도 0%. 0%죠. 0%입니까?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해서 부자 되는 사람 있나요? 공부 잘하면 학자가 되는 거죠. 아니요. 저기 월급쟁이는 될 수 있겠죠. 월급쟁이 학자. 근데 공부 잘했다고 부자가 되지는 못한다. 절대 부자가 못 되죠. 근데 이것도 맞는 말씀이네. 거기에 너무나 많은 돈을 쏟아붓는 거죠.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만약에 인풋이 너무 많다. 아니 예. 10살 때부터 이 아이한테 1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이 아이가 25살, 30 됐을 때는 예. 그 돈이 큰 돈이 돼 있을 텐데 그 돈 갖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훨씬 더 나은 데 쓸 수가 있는데 오직 취직 하나만 바라보고 100만 원, 200만 원 쓰는데 그 아이가 취직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또 취직한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금융에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연결이 된 거예요. 금융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말 그게 맞는 그 말인 것 쓰레기통에 같습니다. 갚여야 되는 돈이죠. 근데 그 아이는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그 돈 쓰인 게 그 잘못된 금융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않은 아주 막연함 때문에 그래서 네. 금융 문맹을
미국에서는 그 질병으로 표현을 해요. 금융 문맹이 질병입니까? 질병이에요. 아, 왜냐하면 그런 돈을 제대로 다룰지 못하는 질병이거든요. 그게 그렇군요. 그리고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전염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염병이에요 네. 또? 왜냐하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 주위에 다 가난하고 예, 그 마을도 다 가난한 거죠. 예. 그러면서 돈을 함부로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게 당연한 거구나. 아, 미국에서 흑인들이 주로 사는 그런 동네에 가서 보면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경우를 보긴 대부분 봤습니다. 그렇죠. 예. 저 한국도 비슷해요. 예, 월급을 사교육- 받고 그냥 바로. 그렇죠. 사교육비 쓰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 어. 외제차 사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 아, 사교육비도 그렇게 보는. 당연하죠. 쓰는 가장 거네. 큰 거죠. 음.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특히 노후 준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거죠. 예. 그래서 그 노인층의 빈곤율이 50%가 넘는 건 전 세계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인들 중에 특히 이제 그 흑인들이 월급을 가압류받고 한 15일 살다가 15일 마지막 15일은 또 월급 받을 때까지 전당포 비슷한 곳에서 가장 고금리로 또 한국도 그래요. 그런 한국도 그렇죠. 한국도 그렇습니까? 예, 한국도 지금 월급 받으면 대부분 20일이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레딧 카드를 쓰게 되고 예. 빚을 지게 되고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비가 네. 일상화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가 없는 거고 이제 그런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금융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거죠. 그렇게 네. 그렇게 그래서 해석할 가난이 수가 있구나. 대를 물리는 이유가 금융 문맹 때문에 대부분 그런 거죠. 근데 요새는 지금 다 뭐 인터넷으로 금융도 하고 디지털로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좀 어렵다 그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윤서연님, 5189님, 6616님, 허수키님, 그 지금 부산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태풍 프란치스코 영향으로 남부지방 피해가 좀 염려가 되네요. 비 피해, 바람 피해 염려되니까요. 단단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용조님, 비슷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나왔던 문자랑 대주주 횡령이 너무 많아요. 줄어든 거지 없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처벌이 전혀 안 되고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장만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그 강한 불신을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윤 4755님은 망하지 않을 회사만 사면 결국 은행 이자보다는 나음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또 비슷한 말씀이신 것 예, 같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그 무너지지 않는 거는 너무 당연하죠. 만약에 은행 이자보다 주식 수익률이 낮다면은 그거는 자본주의가 아니죠. 그렇죠. 네. 예. 네, 그게 사실 일본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일본은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 지극히 잘못된 그 예죠.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이해도가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이고요. 그래서 일본이 그동안 축적된 자금을 가지고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은 계속 그 뭐라 그럴까요? 경제가 계속 수축되는 경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왜 한국은 일본을 닮아갈까? 그래서 저는 미국의 유태인을 닮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금융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창업을 중요시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그거를 받쳐주는 데가 미국의 월스트리트처럼 금융이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예. 젊은 사람들이 그걸 창업을 하고, 그래서 그 대한민국이 완전히 가던 길을 거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세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요새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금융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그 휴대폰으로 뭐 그렇죠. 뱅킹을 하건 은행 일을 보건 아니면 증권 주식 거래를 하건 야 이거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안 해봤던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아니에요. 분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예. 저희도 그동안에 이제 저희는 이제 펀드를 파는 데잖아요. 예. 근데 펀드를 옛날에는 증권회사나 은행에서 팔았는데 저희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일 건데요. 그 앱을 통해서 그 투자할 수 있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은행이나
증권에서 방문하지 않고 예. 그냥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하는 캠페인은 뭐냐면 너무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러면 노후 준비 절대로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하루에 10,000원씩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10,000원씩 네. 투자. 네. 예. 그러니까 그 커피 사 먹는 걸 아끼자. 음. 그래서 여유 자금을 가능한 한 만들자. 근데 주식에 대한 공포가 아직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씩 하자는 거예요. 예. 그게 엄청난 복리 효과가 옵니다. 그래서 커피 사 먹는 거,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죠. 예. 그리고 사기업비 정말 끊어야 되고요. 한국 주식 시장에 하루에 10,000원씩 투자를 하자. 커피값 아껴서. 네, 이제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10,000명 지금 됐고요. 10,000명. 예, 100만 명 되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정 100만 명 되면 그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뭐랄까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장사나 어떤 기업 그 돈벌이라기보다는 어떤 신념이신 것 같습니다. 경제 금융 교육을 그렇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국의 이제 구조를 보니까 예. 10%는 굉장히 부자예요. 예. 근데 그 부자가 된 이유가 이제 그 부모님이 부자였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물려받는 거죠. 예. 그래서 그 10%는 계속 부자가 되는데 나머지 90%는 이런 거를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없어요. 예. 90%가. 90%가 주식이 없어요. 한국 인구에.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이 경제적 격차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가 있습니까? 주식이? 미국은 미국 정부가 똑똑하게 했던 거는 예. 미국도 마찬가지 금융 문명률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로 한 게 401k라는 거죠. 그렇죠. 퇴직연금 예, 같은 거. 그래서 예. 그 종업원들이 조건 실건 거의 강제로 투자하게 한 거죠. 예. 근데 그 퇴직연금에서 주식을 산다는 대부분 거죠. 주식이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이 주식 투자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 그렇군요. 네, 주식이 없습니다. 굉장히 좀 근데 제도가 잘못돼 있어요. 한국 퇴직연금 제도가 예. 아주 잘못돼 있죠. 위험하게 봐서 아니 다 은행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다 네, 은행에 네. 일본하고 똑같죠. 음. 그래서 그런 변화가 필요한데 네. 그래서 아직도 주식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자. 그래서 하루에 10,000원씩 하자 캠페인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90%의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거죠. 예. 월급쟁이들, 노후 준비하고 싶은 사람들 하루에 10,000원씩 커피 안 먹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저희 앱을 통해서 하면 굉장히 간단하죠. 지금 주식을 어제도 이제 투기적인 개념, 카지노에서 돈을 버는 개념, 뭔가 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주식이 그 회사에 영원히 그 기업 가치가 오를 회사의 주인이 된다거나 내가 스스로 자본가가 된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죠. 말씀을 계속 지금 하고 너무 계십니다.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월급만 받아갖고는 절대 노후 준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늙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60세가 돼갖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돈을 벌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은 늙지만 내가 투자한 그 회사는 계속 번창할 것이라는 믿음인 것이죠. 당연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솝 우화가 있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위를 계속 기르는 거예요. 한 마리 기르던 걸 2마리 기르고 3마리 기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은퇴할 때쯤 됐을 때 그 거위가 알을 낳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개념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안 배운 사람들은 계속 거위를 죽여요. 그러네요. 과외비가 잡아먹고 마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과외비 쓰는 것도 거위를 죽이는 행동이고 좋은 차를 사는 것도 거위를 죽이는 행동이고 놀러 가는 것도 줄여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서도 공항에 가보면은 너무나 해외에 또 가잖아요. 맛집들 가면 네. 굉장히 좀 사람 많고요. 그렇죠. 길게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한국은 노후 준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구나. 예. 그리고 부자처럼 보이면 안 되죠. 한국 문화가 부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건데. 아니요, 이렇게 부자처럼 보이려고 예. 예를 들어서 비싼 백을 사거나 그렇죠. 외제차를 사거나 그런 거죠. 남들과 비교를 예, 굉장히 그러니까 잘하고. 근데 그거에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난해지죠.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제 허례인데. 네, 근데 예. 한국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를 자꾸 팔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자동차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한 달에 약 80만 원에서 9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럼요. 보험 있고 자동차 월세 내야 되고 그다음에 기름값 내야 되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요. 한국은 자동차가 필요 없어서 특히 서울은. 네. 그래서 저는 그 버스나 지하철이 너무 잘 돼 있는데 왜 그렇게 그런 생각을 안 할까? 그 투자라는 그거를 투자하면 훨씬 더 노후 준비가 잘 될 텐데. 네, 커피값 아껴서 투자하고 자동차를 사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투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를 불편하게 해야 네, 된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하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렇게 자신감이 필요하죠. 아, 그렇게 만약에 행동을 한다면 네. 그게 습관화되어 있다면 아이가 그럼요. 공부 못해도 우리 애가 상관이 돈이 없다. 많은데 뭐가 걱정이죠? 아, 네, 조금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근데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금융 문명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불안한 게 너무나 한국은 그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인질로 삼는 거죠. 그리고 한 번 가진 통념은 정말 깨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네. 깨트리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계속 그 연속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노후 준비라는 측면에서도 정말 돈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주우님인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제가 주식에서 당한 수업료 되풀이 안 하게 전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주식 가르쳤어요. 아, 훌륭하십니다. 너무 잘한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워런 버핏은 11살부터 투자했고요. 예. 그다음에 유티엔도 13살부터 하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좀 더 한국 사람 좀 더 빨리 하자. 그래서 제가 산후조리원인가요? 사루조리원? 네, 거기에 저희가 방문해서 강의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1살 때부터 투자하자. 이야, 이건 정말 저는 그게 그냥 대한민국의 엄청난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교육을 하고 다니시는 아니 너무 시민사회 교육.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대한민국은 훨씬 더 잘 살 권리가 있어요. 대한민국 훨씬 더 잘 살 권리가 그렇죠. 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 똑똑하죠. 네. 그다음에 근면하죠. 예. 그러니까 어느 나라 민족에 비해서도 한국 사람이 열심히 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태인보다 더 훌륭한 민족인데 예. 단 한 가지 금융을 안 가르친 거예요. 아. 그거 하나만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그 대한민국은 사실 엄청난 포텐셜이 있는 나라죠. 예. 제가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예. 아니 제가 갑자기 MBA에서 그 MBA를 배울 때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점점 멍청이들이 사라져 가고 있어서 투자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 주식시장은 그 십몇 년 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사실은. 네. 예. 근데 지금 저는 한국 주식이 굉장히 지금 좋은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 지금 몇백 조의 돈이 지금 퇴직연금이 주시장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예. 근데 지금 한국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그거를 이제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처럼 50%가 주식이 온다 그러면 몇백 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라 그러냐면 병목 현상이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미국이 401k, 그러니까 401k를 만든 게 1980년이거든요. 예. 1980년도부터 모든 월급쟁이들의 10%가 주식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 부자 되고 예. 미국 경제는 그 일본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많은 실리콘밸리의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상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일본은 거꾸로 간 거예요. 그 돈이 어디에 투자됐냐? 은행 예금하고 부동산에 간 거예요. 투자했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일을 안 하는 데잖아요. 예. 은행 예금도 일을 안 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융 지식 하나가 그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죠. 계속 그 말씀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경제 퀴즈 한 번만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 예상될 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 없는 것을 판다. 글자 그대로 그런 의미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헤어스타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금환님, 한 주도 주식을 사본 적이 없는데
나이 60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제 생각이 맞나요? 주식을 한 달에 10만 원씩 살려고 하는데 노후 준비가 될까요? 너무 늦었을까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뭐 과거에는 이제 그 수명이 짧았잖아요. 예. 그게 앞으로는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패러다임은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시작은 가장 그 노후 준비하기 그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에요, 당장. 그래서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젊으면 젊을수록 그러나 그렇죠. 좋다. 예. 그래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예, 거죠. 시작하는 게 예. 굉장히 그리고 중요하다. 이제 두 가지죠. 제일 남보다 하루라도 빨리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당장 하는 거. 그 당장 여유 자금을 만들어야 되고 잘못된 돈이 쓰이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60인데 내가 낭비하는 돈이 없을까? 많을 거예요. 예. 그러면 여행을 가는 걸 좀 줄일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자동차가 정말 필요하지 않다 자동차를 팔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돈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역으로 이분의 그 질문을 제가 거꾸로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의 투자 비중 네네.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부동산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케이스가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었던 이유는 부동산에 대부분의 자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동산은 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식은 투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80%의 자산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도 그런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도 많습니다. 제가 예. 말씀드렸듯이 한국도 그 주식 비중이 없고 그 부동산에만 있는 게 그리고 지금 개념 자체가 부동산에는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개념이고 네, 예. 그리고 주식은 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잘못된 생각이죠. 예. 예. 자본주의에 굉장히 반하는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금융을 안 배워서 그렇죠. 돈을 안 그렇죠. 가르쳐서 그렇죠. 예. 무엇보다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이제 주식 시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 주식 시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렇게 폭망한다. 막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예. 내가 한 달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면 안 되죠.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이 돈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전세 자금이다 그러면 절대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내 노후 자금이다. 당연히 해야 되고 좋아해야 되죠. 아, 주시장에 빠졌으니까 좋아야 되죠. 계속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계속 깨우쳐야 됩니다. 예. 슬쩍슬쩍 이게 헛갈리기가 쉬워요, 사실은. 예. 그렇죠. 투기와 투자 사이가. 예. 그러니까 그 주식은 모으는 거예요. 예. 주식은 모으는 모으는 것이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커피값을 아껴서 10,000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내일 또 맡기면 한 주가 두 주가 되잖아요. 그 세 주가 되고.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테크닉한 거는 분산 투자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기 시간도 없고 그러면 이제 펀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펀드를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 앱을 통해서 하루에 10,000원씩 하는 게 제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면 뭐 인덱스 펀드랄지 뭐 이런 거라도. 저는 인덱스 펀드에서 그렇게 한국은 그 알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이제 약간 좀 테크니컬한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그 시장이 이피션시하느냐. 예. 저는 한국 시장이 그렇게 효율적인 시장이 아니라고 보기 예. 때문에 종목을 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던 많은 분들 이야기처럼 정보가 완전히 대칭적으로 잘 균등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대표 사장님이 돈을 빼돌리지 않고 그런 상황이 이제 완벽하게 시장이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국처럼 좀 어중간하게 그 덜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믿음직하고 깨끗한 회사 그러면서도 네, 성장성이 네, 있는 네. 회사를 골라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예, 말씀으로 예, 이해를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예. 0673님 비슷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대표님 한국과 같이 불건전한 주식시장에서도 대표님의 건전한 투자 마인드가 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연하죠. 예.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투자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이제 한국에서 대부분 투자가들이 예. 샀다 팔았다 단기적인 거 신경 쓰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고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투자 철학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장기 투자하고 그러면 그 상관이 없죠. 예. 그리고 제가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거는 그 아이들하고 주식을 같이 의논하라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네. 같이 주식을 넣어라. 네, 그게 절대 정의합니다. 그다음에 야, 예. 아이들 선물을 앞으로는 물건으로 사주지 말고요. 주식이나 펀드를 사주세요. 그러니까 어제도 아이들이랑 돈 이야기 자주 하고 네, 가정 경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하고 우리 뭐 그 버는 돈이 얼마고 쓰는 돈이 얼마고 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빚이 하라고. 얼마고. 예, 빚이 얼마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이들 경제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엄청나게 되죠. 아, 왜냐하면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부모님이 야, 너 공부만 해. 공통 걱정하지 마. 그렇게 예. 배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어른이 돼도 돈이 저절로 나오는지 알아요. 아,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이 돈을 안 주면 왜 돈 안 주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네. 예, 그래서 정말 배은망덕한. 근데 그 사람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러네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여태까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주다가 왜 안 예. 주지? 근데 부모님은 이제 연세가 들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돈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음.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이 금융에 관해서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너무 그러네요. 안타까워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좀 중산층이라도 계속 돈을 허투루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따지면. 예. 그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우리가 신분을 상승하고 돈도 많이 벌다고 생각은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돈을 가르쳐주고 돈을 어떻게 일하게 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요. 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부자가 됐냐. 예. 몇 가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도덕성이고요. 도덕성. 그 다음에 행복했어요. 행복했다. 네. 그리고 잠을 많이 잤고요. 도덕적이고 행복하고 잠을 많이 잤다. 그리고 호기심이 많았어요. 잠을 많이 잤다는 참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네. 호기심이 생겨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밤 11시, 12시까지 학원에 있는 애들은 호기심이 없죠. 맞습니다. 네. 예. 제가 너무너무 한국에서 항상 좀비같이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거든요. 그렇죠. 한국에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초등학교 가서 주식 얘기하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완전히 처음 듣는 얘기고 아, 부자 될 수 있다니까 네. 좋아하는데 중학교 때 중학생들한테 가면요 이미 반이 자요. 아, 중학교로 가면. 근데 고등학교 가면요 100% 자요. 대학교 가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네. 네, 대학생들이 그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공무원 시험. 사실은 저도 그게 가장 안타까운데요. 우리나라 그 공무원 시험 그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줄어들어야 경제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는 전적으로 그래서 동의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예. 대학생들의 40%가 그 창업을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하고 일본은 뭐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예. 한국의 미래가 되려면 주식을 많이 가르쳐주고 돈을 가르쳐주고 공부 못해도 상관이 없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일본은 창의적인 생각이 전혀 없죠. 예. 그래서 일본에서 구글 같은 회사가 절대 못 나오죠. 계속 강조하시네요. 네. 예. 그래서 한국도 구글 같은 회사가 나오려면 그 전혀 다른 교육을 해야 되고 돈을 가르쳐야 되고 그 잠을 많이 자게 하고 놀게 하고 그러네요. 공부 못하는 거 전혀 문제가 놀게 하니까 행복하겠죠. 네. 그냥 그러나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에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 훔치지 않고. 도덕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직을 가르치잖아요. 미국에서는요. 그렇게 근데 한국은 자꾸 사교육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요. 그 특히 이제 선행학습 하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엄밀히 얘기하면 치팅을 가르치는 거예요. 반칙. 처음부터 네, 반칙을 반칙에 가르치는 거죠. 쉽게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적응할 수 때부터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은 그렇게 크게 큰 부자가 되기 힘들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로는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남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고 유태인처럼 예. 그리고 부자가 되고 열망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여유자금 만들고 어렸을 때도 투자하고 그런 게 예. 이제 반복이 되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예.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너무나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요. 예. 헬조선이라는 얘기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확행이 얘기하고 그렇죠. 욜로족이라고 얘기하고 미국에서는요 그런 말을 많이 써 포모족이라고 그래서 예.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그래갖고요. 예. 그 혹시 내가 뒤처지면 어떨까 두려움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새는 조모라는 게 유행돼요. 음. 그러니까 joy of missing out이라고 그래서요.
야 공부 못하는 거 즐거워해라. 예. 너가 남들하고 다른 걸 즐거워해라. 그런 음.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한국도 그게 필요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좀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주 불러주십시오. 자주 불러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돌발 경제 퀴즈 정답은 공매도였고요. 굉장히 많은 문자가 왔는데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706님 애청자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